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결국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네, 저도 어제 근무하면서 발사 장면 봤는데 예.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제가 뿌듯한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예. 어제 오후 6시 24분에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죠. 18분 58초 동안 비행 성공적으로 종료를 했는데요. 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서 우주궤도에 올린 나라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서는 G7에 들어가는 강국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식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누리호 3차 발사 소식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분 연결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엑소쌤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냥 엑소쌤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감사하죠. 예, 좋습니다. 우리 엑소쌤이 보셨을 때 많은 생각 드셨겠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갖는 성공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 누리호 전에 나로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도 그 나로호라는 말이 사실은 더 익숙합니다. 네네. 이 나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먼저 2009년에 발사했고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성공을 하였는데요. 예. 이 나로호와 누리호는 모두 발사체 또는 로켓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생각해서 택배를 배달해주는 택배기사님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로 누리호에 실려가서 지금 우주에서 교신에 성공한 위성들을 택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건 이러한 발사체는 무게가 몇백 톤이 되다 보니까 워낙 무거워서 그냥 일체형으로 우주로 쏘아 올리면 연료를 다 쓴 빈통까지 다 우주까지 가져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단분리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1단 발사체에서 연료를 다 쓰면 제일 아래쪽 1단 발사체를 분리해서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발사체가 더 가벼워져서 2단 발사체가 다시 연소되면서 우주로 쉽게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누리호 전의 나로호는 이 첫 시작 기술인 1단 발사체를 러시아에서 개발을 해줬습니다. 즉, 온전히 우리나라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외 택배 기사님을 고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온전히 우리 기술로 인정받고자 이 나로호 기술을 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어 보자고 시도한 게 누리호이고요. 이 누리호의 부품수만 해도 37만여 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37만여 개의 부품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 237개 국가 중에 7번째로 이런 실용 위성을 발사했다. 더 나아가서 이 누리호 택배기사가 단순히 옆집에 택배를 배송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고도 550km까지 정확하게 배송을 했다는 점. 이런 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이선생님 저보다도 더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분이에요. 그동안에 처음부터 누리호 발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인데요. 김영민 아나운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죠. 네, 아마 모두가 지켜보고 관심이 있게 보셨겠지만 저도 참 흥미롭게 그리고 뭔가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봤던 것 같은데요. 엑소쌤 어제 누리호 발사 과정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타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발사 과정을 보면서 해설 및 중계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실용 위성 성공의 장면을 제가 직접 해설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멋있게 봤는데요. 이 누리호가 우리 과학기술의 이제 집약체잖아요. 로켓 배송을 해주고 그 안에 탑재된 위성들을 20초 간격으로 딱딱딱딱 적재적소에 배송을 해주는 모습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모두 다 성공을 한 건가요? 네, 우선 제가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 누리호의 주된 목적은 이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 이 2호기가 약 180kg 정도 중량을 가지는 위성이고요. 이 위성을 목표 궤도 550km에 배송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의 탑재 중량이 1,500kg이나 되는데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180kg밖에 안 되거든요.
즉 빈좌석이 많이 남아 있는 꼴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버스에 혼자 타고 가는 꼴이니까 아깝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서 몇 개의 소형 위성을 무료로 배송해주겠다고 공고를 냈고, 그래서 총 7개의 소형 큐브 위성이 함께 우주에 올라간 거죠. 일종의 배송비 아끼려고 묶음 배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차세대 소형 위성과 남은 7개의 큐브 위성 중 6개가 사출되는 건 제대로 확인을 하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출뿐만 아니라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은 총 8차례 이상 쌍방향 교신에 성공하였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그런 그 기술 기계들이 정상 작동하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누리호의 주 목적인 차세대 소형 위성을 제대로 배송하고 정상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거의 9분 응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7개 남은 소형 큐브 위성 중 4개는 신호를 이제 주고받은 걸 확인하였고, 남은 3개는 계속해서 통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차세대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발사 43분 뒤에 7시 7분 남극 세종기지에서 처음으로 이 비콘 신호를 정상 수신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접했었고, 그 이후에 쌍방향 교신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하필 이 남극 세종기지에서 위성을 신호를 수신을 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 못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고흥 나로 우주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통신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네. 총 4곳이 있는데 제주 추적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과 우리나라 중간에 태평양 중간에 있는 팔라우라는 쪽에 또 해외 추적소가 있고요. 그리고 남극 세종기지에서 총 4곳이 있습니다. 사실 위성이 가만히 대한민국 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지궤동 위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리면은, 우리나라 반대편으로 가버리면 수신이 끊겨버립니다. 그렇겠네요. 즉 최대한 다양한 장소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 이걸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장치를 많은 곳에 설치해야 이게 통신이 안 끊기고요. 뿐만 아니라 누리호가 사실 발사될 때 전남 고흥에서 바로 수직으로 우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남쪽을 향해서 비스듬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혹시 발사체가 민간으로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비스듬하게 쏘거든요. 그래서 이 차세대 소형 위성도 단순히 이 남극 쪽이랑 팔라우 쪽, 그다음 제주 쪽을 향해 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런 다양한 4곳에 이 통신할 수 있는 추적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적소가 이렇게 다양한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저의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 또 이승훈 앵커께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제 질문보다도 조금 전에요. 사실은 지금 계속 그 엑소쌤이 지금 뭐 택배 배송 이런 말 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 이 1시에 이 방송하면서 점심을 못 먹거든요. 왜 이렇게 배송 얘기가 나오니까 배가 고픈지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그 엑소쌤, 지금 네네. 그 8328번님이 지금 질문 하나 주셨어요. 청취자분인데요. 엔진도 우리가 만들었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엔진도 우리가 만든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누리호 자체가 이 37만여 개의 부품을 다 국내 기술로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4개를 묶어서 이걸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하는데, 총 300톤의 추력을 이제 300톤의 무게를 들 수 있는 로켓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30년쯤까지는 아예 100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을 개발해서 이걸 클러스터링으로 묶어서 더 이제 힘세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로켓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너무 좋은 질문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겁이 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돈 받고서 위성 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까? 이것도 너무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다행이에요. 두 분께서 이제 번갈아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기쁜데, 저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번 3차 발사 이후에도 총 3차례 더 발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대외적으로 누리호가 계속 발사를 했을 때 성공을 계속 해야 성공률이 높다는 발사체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도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저희 위성도 좀 실어주세요라는 수주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송하는 게 당연히 옆집 배송하는 게 아니고 진짜 로켓 배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가는 거니까 비용을 최소 이렇게 배송해 주는데 배송비를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 큰 우주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드리자면 사실 이 우주 산업이 1차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과거 냉전 시대 미소 이제 군비 경쟁이 이제 우주로 선회하면서 엄청 발전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2차 퀀텀 점프는 바로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도전 덕분이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가 있는데 이런 민간 기업에서는 나사에서도 못한 발사체를 쏘고 이 발사체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와서 재사용하는 기술을 만들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은 3D 프린트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우리 대한민국도 참 잘한 게 단순히 국가에서만 주도한 게 아니라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4차 발사부터는 완전히 누리호 발사는 일임을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기업들도 앞으로도 계속 적극 참여를 시켜서 기술 이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스페이스X가 이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심히 뿌리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한 국민으로서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 우주 산업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엑소쌤 자주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지만 거기다가 또 칭찬까지도 해주시고. 저는 영광입니다. 언제든 저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까 그 로켓 배송이란 말은 특정 상품을 얘기한 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로켓이 배송을 하는 거다. 진짜 로켓이다. 로켓 배송은 찐이다라는 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밝아져서 그런지 이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아나운서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제 동시에 들어보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네요. 이러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설 연휴 되잖아요.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편하게 쉴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